홍콩이 2024년 4월 15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아시아 최초로 이제 승인했죠. 아직 미국이 승인하지 않은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자금이 흘러들어올 물꼬가 트여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상장된 미국의 11개 ETF는 상장 후 약 3개월간 81조 7천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출시됨으로써 홍콩은 아시아 가상 허브의 위치를 선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22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공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세요? 꼭 민주당 공약이 아니더라도 현 금감원장도 인터뷰에서 2024년 하반기 비트코인 ETF 상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거라고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도입은 이제 현안이 됐습니다. 시기의 문제죠. 비트코인의 금융시장으로의 진입은 시차의 문제지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 이 큰 흐름을 이제 거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4월 20일쯤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로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역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손상 분실 등으로 분실된 비트코인 수가 470만 개로 2100만 개, 총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모두 채굴된다 해도 실제 유통 가능한 비트코인 수는 1600만 개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ETF들이 다 상장이 돼서 비트코인을 이제 많이 담으려고 할 텐데 총량은 1600만 개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공급은 16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럼 정책 공약 실행에 큰 힘을 얻은 민주당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민주당 공약집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일단 진입을 시키려면 기존의 이제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받는 법적 제재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일단 전문성을 가진 기관 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이제 허용하게 됩니다. 스마트머니는 시장의 기류 변화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반응하는 투자기관이나 속칭 큰손이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머니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단기 자금 이런 것들의 투자를 허용하겠다.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하면 될 겁니다. 공적 기관 심사를 통한 가상자산만 발행 및 상장할 수 있도록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안을 조건부 허용 검토합니다. 블루리스트 제도는 뭐 공적 기관의 이제 심사를 통과한 그런 이제 자산만 상장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어떤 상장 절차나 이런 것들 그런 검증을 이제 거치도록 하는 거죠. 지금은 화이트 페이퍼로 해갖고 백서만 이제 하나 만들어서 거래소에 등록해서 그게 이제 승인이 되면 뭐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지금 코인을 상장해서 유통시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실체가 없는 막 가짜 코인들, 사기 코인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상장에 이제 뭐 적합한 가상자산만 선별해서 상장하게 되면 아마 이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디지털 자산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손익통산 손실 2월 공제 5년간 도입합니다. 뭐 요 부분은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 자산 하나의 이제 자산으로 인식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금투세하고 아마 비슷한 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상자산이 정부 주도의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면 규제, 투자자 보호, 세금 등 투자자산으로 각종 제도들이 함께 정비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기 피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금융당국이 포착할 수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흘러들어오고 있던 약간의 이제 검은 돈, 회색 자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가상자산 연계 상품 제도권 편입. 자,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 등을 이제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허용을 추진합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여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 손익통산 손실 이월 공제를 적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가상자산 현물 그리고 이제 선물 ETF 등 ISA 편입을 허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이제 대폭 확대합니다. ISA는 지금 이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통장으로 여기에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ISA 자체가 ETF 투자가 현재 가능하죠. ETF 투자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됐다 그러면 그 ETF 상품을 이제 ISA에서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비트코인 ETF를 이제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가 될 거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하면 되고,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지만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기존 상장된 수백 개의 ETF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권 도입이 추진되는 현물 ETF 상장이 가상자산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향후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그 공약 중에 하나는 증권형 토큰, 이걸 이제 법제화를 신속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런 기존에 이제 발행돼서 유통하고 있는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채권, 이런 증권 말고 디지털 자산, 이걸 이제 의미하는데, 기존에 이제 어떤 예를 들면 미술품이나 음악, 이렇게 이제 자산으로 분류하기 좀 평가하기 애매했던,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하나당 거래액이 커서 개인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조각 투자, 그러니까 조각 투자하려면 미술을 이제 잘게 조각 내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디지털 자산화 시켜서 그걸 이제 잘게 쪼개갖고 그걸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게 이제 토큰형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을 제도권 거래 허용 및 조각 투자 등을 활용한 신산업을 이제 육성하는 이제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한때 조각 투자가 되게 단시간 이제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뮤직하우가 지금 음악 저작권을 가지고 개인들한테 분할로 이제 판매해서 저작권으로 발생된 수익을 이제 배당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당시에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제도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이라 해갖고 막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류의 이제 시장들, 그때 당시에는 한우에 관련된 조각 투자도 있었고 미술품에 관련된 조각 투자들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한참 나오다가 그 어떤 관련 규제에 막혀갖고 전부 다 지금 잠잠해진 상태죠. 장외 유통 플랫폼 활성화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접근성 및 유동성을 강화합니다. 공정한 가치 평가 감사 및 권리관계 확인 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일단은 어떤 자산의 형태가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돼야 될 게 검증, 투자자 보호 이런 것들에 관한 제도가 선행되는 게 우선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도가 마련되면 음악, 미술품 등 조각 투자가 각종 규제에 막혀 성장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조각 투자가 활성화되면 개인이 거래하기 힘든 고가의 자산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겁니다. 한때 디지털 조각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각광받으면서 NFT가 굉장히 주목받던 시기가 있었죠. 당시에 이제 NFT화된 그때는 디지털 미술품 뭐 유명한 이제 작품들이 많았죠. 그때 이제 뭐 아주 뭐 조잡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픽셀로 만든 그런 이제 작품들이 막 수백억 대에 거래되고 이러면서 NFT가 굉장히 주목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선 잠잠해진 상태인데 이런 이제 조각 투자나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고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출현하게 되면은 NFT는 반드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각광받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NFT는 디지털 자산의 유일무이함을 이제 인증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NFT 없이는 디지털 자산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때 가공할 만한 가격으로 이제 세계를 놀라게 했던 NFT가 이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NFT도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뭐 거래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지금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활성화된다면 혹시 모르겠네요. NFT와 음악 조각 투자까지 지금 현재 스코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단기간 반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고무적인 건 음악 조각 투자는 뭐 거래 이제 가격은 낮아져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매달 이제 지금 정산돼서 들어오고 있는 저작권 수입은 꽤 쏠쏠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음악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관심 가져보라고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민주당의 전반적인 입장은 가상자산 도입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제도만 마련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물론 조각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공약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 수요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각종 규제나 세금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자산 매입을 해야 하는 엄청난 자금들이 쌓여 있는데 비해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고작 2,400조 원 안팎입니다. 국민연금 적립액만 1,000조 원이 넘었고 퇴직연금 적립액이 지금 40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지금 어딘가에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국내 시장이 너무 작죠. 이런 투자처를 고민하는 기관 투자자에겐 비트코인 제도권 진입은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ETF 관련 상품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희소식을 전해주게 될 겁니다. 뭐 홍콩 ETF 상장 기대감에 잠깐 올랐던 뭐 지금 시세가 조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그냥 빠지지 않고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은 없죠. 항상 이제 등락은 거듭하면서 가는데 대세의 큰 흐름은 어쨌든 비트코인은 우상향하는 흐름일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